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알찬 생활에서는 새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강원도의 부동산 시장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문식 춘천시 지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9월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살펴보면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택 공급 확대 부분, 그리고 주택 대출 규제는 강화하면서 신규 착공 관련 규제는 완화해서 공급을 신속히 하는 부분, 그리고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서 2030년까지 매년 27만 호, 총 135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을 줄이고 LH 주도로 직접 시행하는 비중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의 대출 규제는 강화하고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절차나 규제를 완화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활성화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조사 전담 기구, 지금 가칭 부동산 감독원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는 있는데 정확히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재건축 규제는 완화하고 대출 규제는 강화해서 LH 주도의 주택시장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정부에서 처음에 나왔던 6월 27일 대책은 이제 대출 규제였는데 이게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6월 7일 대출 규제 이후에 강원도 지역도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하향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9월 7일 대책은 일단 공급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원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만 동서고속철도라든가 GTX B나 D 연장 등 교통망이 개선되고 있는 춘천이나 속초, 원주권 같은 경우에는 향후 실소유자 위주로 거래가 점차 회복되는 신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지역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량도 줄고 또 미분양도 좀 늘어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발표가 수도권 위주의 좀 정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정책도 수도권 위주로 거의 되어 있고요. 전체 공급 계획에서 지방 물량이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나타나고 있고 강원도 같은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직접적인 대책은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제 지역 맞춤형 대책을 이제 강구를 하겠다고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 지원이나 지방의 도시 재생 사업 확대 같은 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강원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만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SOC 확충이나 기업 유치, 또 산업단지 유치 등을 통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직접적인 수요 창출에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8월에는 좀 지역을 위한 정책이 있었죠. 세컨드홈을 사도 이게 세율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좀 이런 부동산 매매가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세컨드홈 정책이나 보유세 완화 정책은 이제 지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일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는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주말 세컨드홈이나 동해안권의 생활형 숙박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금리가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권이 또 많이 침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은 예전보다 못하다는 것이 변수가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속초, 양양, 강릉 같은 동해안 관광지 중심이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계곡물이 깨끗한 홍천이나 평창 쪽에 그런 계곡 쪽에 인접한 토지 위주로 세컨드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전부터 얘기하던 뭐 5도 2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파트 시장만 좀 보면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비수도권인 강원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용되는 규정들이 이제 부분적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신규 입주 아직 등기가 안 된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잔금을 완납한 세대만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아마 이번에 신규 입주되는 춘천권의 입주 아파트들 2,000여 세대에는 굉장히 지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원도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청약 경쟁률을 살펴봐도 예전 경쟁률보다는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건축 조달 비용 금리가 높고 고분양가가 지속이 된다면 신규 아파트 분양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고 있고요. 예. 다만 부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이제 교통망이 좀 확충되고 학군과 상권이 좋은 지역 위주는 실수요자가 꾸준히 청약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런 오름세는 좀 어느 정도 지나면 꺾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강원도 신규 분양가가 최대 6억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84 전용 제곱미터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름세가 이어질지는 이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인건비와 건축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름세가 금방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미분양이 또 반대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뭐 분양가 할인이라든가 어떤 추가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별로 상권이나 학군이 좋은 지역과 또 비선호 지역하고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강원도의 거점 도시인 뭐 춘천, 원주, 강릉 쪽은 집 사는데 큰 고민이 없는데 지금도 더 작은 중소도시는 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내 대도시와 군소 지역은 확실히 차이가 큰데요. 춘천, 원주, 강릉 같은 이제 대도시권은 어쨌든 인구가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 산업 기반이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서 거래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단위 지역은 인구가 워낙 적은 데다가 거기에 또 추이를 보면은 감소하는 지역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절벽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군소 지역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주택을 공급 확대하는 것보다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유치 등 근본적인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부동산 시장 전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